자, 너 이거 일 다 해 하고서 일 더미를 막 잔뜩 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 일 다 하고 쉬어야지 하고 이제 장이 편안하게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간을 딱 시켜주면 장 입장에서는 소화를 시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청수입니다. 지금은 남편하고 영등포에서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산후에 직접 다이어트를 21kg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산후 다이어트 쪽으로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먹고자 하는 거, 맛있게 먹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 평생의 숙제고요. 지금 저는 이게 빼고 나서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구나 하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영유아 둘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식단을 꾸리기보다는 그냥 애기들이 먹다 남은 거를 먹게 되는 편이 강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장점이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먹게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라면 이런 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도 안 먹는 게 있다면 라면이요. 라면은 뭐 제가 스스로 끓여 먹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밖에서 남들 같이 먹을 때 한 젓가락 정도 먹는 셈인데요. 저도 라면 예전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예 사놓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라면 하나 끓여 먹겠다고 밤에 가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오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라면은 최대한 집에 들여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왜냐면 술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고 자제력이 좀 떨어지고 술이랑 같이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훨씬 좋지 않고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적인 음식이 먹는 건 들어는 갔는데 포만감이 없는 음식이에요. 단 음식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물처럼 액체로 들어가는 것들도 많고 별로 이제 포만감은 없는데 칼로리는 높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죠. 단 음식이 포만감이 없어요. 혈당만 한번 쭉 올려주고 남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다가 금방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방 허기가 지고요. 그리고 내가 단 음식을 먹다 보면 그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당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거 맛이 없다 라고 느끼게 돼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음식 먹는 건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습관을 바꿀 때 초반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한두 달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적응이 돼서 안 먹어도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위장 기능들이 젊은 분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드시게 되면 많이 좀 탈이 나시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라면을 소화를 못 시킬 때 노화가 시작됨을 느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름진 거,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먹다 보면은 좀 속은 더부룩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문제는 그때 더부룩한데 소화제 먹고 또 드시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더부룩하면 좀 줄여 드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중년 이후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 게 떡이나 고구마 같이 이렇게 꽉꽉 뭉쳐져 있는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소화에는 더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년 이후 분들 다이어트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분들이 내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일이 살 안 찌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당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과자나 초콜릿보다 덜하다는 거지 그게 사실 순 당분이거든요. 단 거는 이제 안 먹는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소화 능력을 판단하려고 소화 쪽에 여쭤보긴 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부룩하다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10 중에 8명 정도는 더부룩하다. 하지만 그냥 소화제 먹고 또 다음 끼니 또 먹고 이걸 반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배달 음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더 좀 그렇게 안 좋지 않나 싶어요. 배달 음식이 주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고 밤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밤에 야식을 잔뜩 드시고 주무신다. 그러면 얘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맞아요. 이제 회사원들로 치면은 한 이제 6시 다 돼가지고 6시 5분 전 퇴근할 때 됐는데 자, 너 이거 일 다 해 하고서 일 더미를 막 잔뜩 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 일 다 하고 쉬어야지 하고 이제 장이 편안하게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간을 딱 시켜주면 장 입장에서는 소화를 시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소화기도 안 좋을 뿐더러 피부도 망가지고요. 얼굴도 퉁퉁 붓고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겠죠. 이건 무조건 빵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빵은 기본적으로 만들 때 설탕을 좀 넣어요. 설탕하고 버터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밥은 우리가 밥 지을 때 설탕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챙겨 드시기 어렵다 그러면은 현미밥 이렇게 따로 짓기 힘들다 그러면 빵 먹는 것보단 밥이 나으니까 그냥 밥솥에서 밥 한 숟가락으로 이제 탄수화물 차라리 그걸로 채워라. 나가서 빵 먹고 다른 거 먹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아침을 너무 안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식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아침을 안 드시기도 하고
요게 야식을 드시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 앓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야식을 드시고 이제 주무시려고 누우면은 그 위에 이렇게 조여주는 근육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위가 자꾸 위산에 자극이 받고 식도가 자극을 받고 해서 요즘 젊으신 분들도 속쓰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야식 먹고 내가 밤에 늦게 주무시는 거 하나만이라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끼니 거르는 것도 장기적으로 근육이 쫙쫙 빠져가지고 체력이 소모되게 마련인 거죠. 근데 끼니를 안 거르려면 또 밤에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해서 끼니도 좀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양질의 단백질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손실이 없거든요. 저는 새끼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막 원시 시대에는 1일 1식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너무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일 1식을 하되 한 끼를 다 몰아서 엄청나게 드시면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새끼를 저는 좀 규칙적인 양으로 드시면서 내 내장도 이 정도 리듬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맞게 이렇게 좀 따박따박 스케줄화 시켜주는 걸 추천드려요. 실은 단백질 음료는 몸에 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말 닭가슴살을 조리를 한 거거나 아니면은 삶은 계란이나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얘는 너무 과하게 농축이 되어 있어요. 얘가 있는 이유는 이제 운동 마치고 빠르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고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사비도 사실은 의사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다이어트 음식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부터 이런 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식초라던가 아니면 약간 시큼한 과일 식초류를 드시면 지방분해에 조금 도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가 지방분해에 미세하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빨을 되게 상하게 해서 치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 잘못 드시면은 위 쓰려가지고 며칠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실 적엔 항상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냥 나가서 한번 걷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나 조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들일수록 나 그냥 과일 조금 먹었어 아니면 밥 그냥 맨밥에 물 말아 먹었어 맨밥에 김치에 이렇게 먹었어 입맛 없으니까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내 체중이 예를 들어 60kg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 60g 정도는 단백질을 하루에 드셔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한의원의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꼭 느끼는 게 근육량이 적을수록 많이 아파하시고요. 잘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갖 관절통, 근육통, 허리 아프고 목 아픈 거 그런 거 근육의 힘을 좀 키워주셔야지 안 아플 거예요. 우유 같은 것도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계란 흰자, 두부라던가 아니면 현미밥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단백질이 꽤 많이 있고요. 버섯에도 단백질이 좀 있는 편이에요. 콩 음식이라던가 버섯 이런 거 드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한의학적으로 음허에 가까운 상태가 돼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완된 상태에서 보음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커피는 사람들의 대사를 막 올려가지고 두근두근 심박수를 올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부스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음허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는 저희 한약재 중에서 황정, 옥죽 이런 보음약으로 보충을 해주면 몸이 좀 편안해져요.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셔서 과하게 음허, 항진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음약을 좀 드셔주면 되는데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둥글레차. 둥글레차 좀 많이 드셔주시면 더 좀 커피 많이 마시면 조금 약간 입이 쓰고 약간 조금 입이 타는 듯한 느낌 되고 항진된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둥글레차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크죠. 이제 저는 주로 한의원에서 뵙는 분들은 한의원을 4차 의료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한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너무 삶의 불편이 큰데 이걸 돌고 어느 병원을 가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는 한의학 전문 대학원을 나왔는데 여기엔 대부분 이제 사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자기의 원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내지는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나 이거 한의사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오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먹는 즉시 토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3kg씩 빠져나가고 응급실을 갈까 말까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길에서 누워서 쓰러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만 해도 남편은 고3 때 너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한번 쓰러진 이후로 밥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오만 병원을 다 다니다가 이제 한의원의 치료를 받고 나와서 회복해서 다시 진로를 정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다 이제 자기 할 일도 하고 재밌게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자기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꿈을 실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했던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되게 막 금수저 이런 과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해서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좀 해온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트 시험을 치려고 했을 때 되게 마음이 급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4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만 계속했어요. 주변 어른들은 다 말리고 근데 이제 됐어요 나 할래요 하고 이제 다 학교 그만두고 뿌리치고 나왔어. 이제 고시원에 혼자 이러고 있고 집안에서 당연히 지원도 안 해주니까 내 돈 가지고 이제 학원비 대가면서 고시원비 대가면서 이러고 있는 마음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야 내가 강사인데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는데 너네 하루 무슨 공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니네가 무슨 6시간 7시간을 자느냐 사치스럽다 이렇게 하고 니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너무 타인에 대한 기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래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나는 스타벅지를 공부 시간을 하루 17시간 찍어보겠어 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찍어보고서는 일주일 이상을 먼저 알아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최소한 나를 학대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또 달라요. 옆에 있던 건강하고 튼튼한 친구가 하루에 3시간 잔다고 나는 그만큼 자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저는 이제 임용고사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임용고사라던가 미트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시험들을 많이 쳐본 사람으로서 아 이게 최소한 하루에 7시간의 수면 시간은 꼭 보장을 해줘야 되는구나. 일주일에 주 2회 최소한 30분씩은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장기간 지속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또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수험생들 분들 이제 보통 시험 직전 언제까지 운동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니네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시험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서너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이틀 전까지는 운동을 지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